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는 5분마다 한 명씩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눈 깜빡하는 순간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이 꼬이고 평생 재활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병. 바로 뇌경색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오기 전까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재활치료비만 수천만 원, 간병비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 중 일부가 오히려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의사들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약회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진실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몇천만 원 날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여러분이 먹는 것만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뇌경색이 뭔지 아십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뇌 조직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고지혈증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정상 수치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뇌경색은 혈관의 미세한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이 염증은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잘 안 잡힙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시죠. 오메가3 섭취가 높은 사람은 뇌혈관의 염증 수치가 평균 25%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염증 감소는 곧 뇌경색 위험 감소로 직결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도 놀랍습니다. 매일 4g 이상의 식이섬유를 추가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전 발생률이 17% 낮았습니다. 혈전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식이섬유를 4g이나 드시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겁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공공보건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마그네슘 부족 인구는 혈압 변동성이 2배 이상 높고 뇌경색 발생률이 무려 41%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41%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한국인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입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국민 심혈관 추적 연구도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단을 먹는 사람은 뇌졸중 사망률이 38%나 감소했습니다. 38%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단순히 칼륨을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건강 칼럼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뇌혈관의 벽이 약해져서 작은 혈전에도 쉽게 막힌다. 항산화 식품이 보호막 역할을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항산화, 오메가-3,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짜게 먹는 사람만 위험하다.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물론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트륨을 적게 먹는 사람 중에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그룹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뇌경색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을 줄이면 물도 덜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오히려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나트륨의 양이 아니라 수분 섭취와의 균형입니다. 짜게 먹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더 안정된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릅니다. 하지만 이게 뇌혈관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관 탄성 지수가 20% 떨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갑작스럽게 튀는 혈관 스파이크가 발생해서 뇌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활동하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때 혈관이 약해져 있으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라고 무작정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절대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관이 유연해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됩니다. 세 번째, 치즈는 콜레스테롤이라서 위험하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고지방 치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지방 치즈나 발효 치즈는 오히려 혈관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발효 치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이게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모든 치즈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치즈를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운동을 많이 하면 무조건 좋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중강도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오해였거나 반만 맞는 정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뇌경색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음식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62세 회사원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그래서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회사에서도 건강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체중도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심한 두통이 왔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없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고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경색이라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건 경고입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큰 경색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죠. 다음엔 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구나. 그날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연어, 아몬드, 마늘을 중심으로 식단을 재구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꼭 생선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샐러드와 견과류를 챙겼습니다. 처음엔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MRI를 찍었는데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의사는 약으로도 이렇게 빨리 개선되기 힘든데 식습관 개선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그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55세 주부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체구가 작고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키 158cm에 몸무게 48kg. 마른 편이었죠.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저는 살도 안 찌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뇌경색은 뚱뚱한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럼증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어지러워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빈혈인가 싶어서 철분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네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혈압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체중이 정상이라고 영양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 1개, 점심에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챙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어지럼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80%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고 그 신호를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연어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연어는 비쌉니다. 매일 먹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연어만큼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한 마리에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고등어를 드셔도 충분합니다. 구이로 먹어도 좋고 조림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가 좋은데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땅콩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 30g 정도인데 이 정도면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 친 땅콩은 피하세요. 무염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가 유명하지만 비싸죠. 대신 포도를 드세요. 특히 껍질째 먹는 포도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기적의 식품입니다. 혈액 점도를 낮춰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마늘 한두 쪽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면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와 아보카도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이 튀는 분들은 아침마다 바나나 1개씩 드세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오트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전 발생을 억제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바나나를 얹어 드시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거기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7번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게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를 한 가지씩 넣으세요. 이제 음식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연어와 아몬드.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만나 혈관 염증 억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블루베리와 호두.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가 만나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셋째, 마늘과 올리브유. 알리신 흡수율이 3배 높아져 혈액 점도가 개선됩니다. 넷째, 아보카도와 바나나. 칼륨과 마그네슘이 만나 혈압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다섯째, 오트밀과 견과류. 식이섬유와 오메가3가 만나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조합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첫째, 짠 국물과 탄산음료. 나트륨이 급증하고 급격한 혈당 변화로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찌개 먹고 콜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둘째, 튀김과 흰쌀밥. 트랜스지방과 고혈당이 만나 혈전 생성이 촉진됩니다. 치킨에 밥 먹는 것, 돈가스 정식, 이런 조합이 최악입니다. 셋째, 과일과 빵. 과당과 고당질이 만나 혈관 산화 스트레스가 상승합니다. 아침에 빵 먹고 과일 주스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안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바나나를 얹어 드세요. 거기에 호두 몇 개를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구이에 쌈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된장찌개보다는 미역국이나 시금치국이 더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샐러드도 꼭 챙기세요. 아보카도를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 한 줌 또는 포도 한 송이를 드세요. 오후 34시쯤 간식을 먹으면 저녁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이 식단을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겁니다. 약보다 싸고 효과는 수십 배 빠릅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경색을 예방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62세 박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3개월 만에 혈관 염증 수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약도 안 먹고 음식만으로요. 55세 김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2달 만에 어지럼증을 80% 개선했습니다. 역시 음식만으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부터 고등어를 드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마늘을 드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바나나를 드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5분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 식비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까? 그리고 음식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음식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중에 50대 이상이신 분 계시죠?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죠?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고위험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한 사람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하지 않으면 그분은 이 정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그때 영상을 보내줄걸? 지금 공유하세요. 5초면 됩니다. 카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